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넘어 일본 흔적 지우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 칠곡에선 일본인 숙소라는 뜻을 지닌 외관읍의 지명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면석이 같은 일본식 공무원 직급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한일 갈등 속에서 미국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거액의 방위비 청구서였습니다. 금액이 6조 원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빅뱅 멤버 대성이 8층 건물을 구입하기 전에 유흥업소 대표들과 작성한 서류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불법 영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서류 작성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서울대 학생들의 지적이 따갑습니다. 조 전 수석은 과거 교수가 총선에 당선되면 사직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은 예고한 대로 한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우리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금요일 2차 보복이 실행되면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정부는 돌파 후 모색을 위해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일 태국에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태국 방콕으로 이동훈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한일 외교장관 회동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만남이 확정됐습니까? 네, 한일 외교장관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오후 이곳 태국 방콕에 도착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 회의를 계기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장관이 마주 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일본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모레 오전 도착하기 때문에 내일 오후 늦게 한일 외교장관이 먼저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한미일 3국이 모여 경제보복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만 한일 간의 입장차 여전히 크지 않습니까? 한일 외교부 장관 회동에서 갈등이 풀리는 극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견을 조금씩 좁혀가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은 예정대로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우리 정부는 맞불로 북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8월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 허가 신청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보면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장관들의 방콕 회담이 한일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태국 방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휴가철을 맞아 일본 여행을 떠나지 말자는 불매 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항공 노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9월부터는 부산과 삿포로 운항을 중단합니다. 안건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북적이는 공항. 전광판엔 출국 시간을 알리는 항공 편명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보니까 2시간쯤 뒤에 일본 오사카로 가는 항공편이 있습니다. 탑승 수속하는 곳으로 저와 함께 가볼까요? 탑승객들로 한창 붐벼야 할 체크인 카운터가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도쿄행 탑승 수속 창구도 동남아 출국 대기줄과 비교하니 썰렁합니다. 안 갈 것 같습니다. 아베가 좀 그렇게 또 경제보복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보복이나 그런 거 때문이 가장 크죠. 회복되기 전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승객 감소에 국내 대형 항공사들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주 3회 오가던 부산, 일본 삿포로 노선을 9월부터 중단하고 아시아나 항공은 인천에서 출발하는 후쿠오카, 오사카, 오키나와행 노선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노선을 운항한 항공편 중 일부에 한해 소형 항공기로 변경해 운항 예정입니다. 일본행 배편을 이용한 승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감소한 상황. 한 일본계 여객선사는 최근 한 달 새 부산과 대마도를 오가는 배편을 20편 정도 줄였습니다. 예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감편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으로 향하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경상북도 칠곡군 남부에는 외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일본에게 무역을 부분적으로 허락하면서 생겨난 표현인데 일제강점기에 지명으로 굳어졌죠. 외관처럼 곳곳에 남아있는 일본의 흔적 지우기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배우미 기자입니다. 기차역 앞에 남성이 팻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역 이름을 바꾸자는 1인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노외관 여서 칠곡 운동은 우리 주변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건설되면서 당시 일본인 여관이 많다고 외관역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이 지역 이름을 외관으로 결정한 뒤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칠곡군은 이 외관역 같은 주요 시설에 칠곡 대신 외관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외관이란 지명이 일제 잔재인 만큼 더 이상 쓰지 말자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본래 지명이었던 칠곡으로 되돌리자며 서명운동과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직급 명칭을 바꾸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북 전주시는 현행 공무원 직급이 일제 잔재라며 새로운 우리말 명칭을 공모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고위공무원인 이사관과 부이사관은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찾아볼 수 있고 사무관과 주사, 서기 역시 일본의 관직명을 그대로 따왔단 겁니다. 중앙정부에 일단은 그 직급명칭 변경 개정을 건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전국 52개 지자체장도 한자리에 모여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네, 이렇게 커져가는 한국 내 불매운동을 일본도 심상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하는 일본 매체에 따라서 그 기류가 다릅니다. 불매운동의 장기화를 걱정하는 곳도 있지만 한국의 청년 실업 탓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해 장기화 조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 지자체 교류 중단을 비롯해 맥주와 라면, 화장품 등 일본 제품의 매출이 한국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강요들도 일본 경제에 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他の分野に影響する、あるいはさせようとする動きはですね、我々としては決して好ましいもの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이런 가운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국 젊은이들의 취업난 탓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관련자로 2건도 공개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보상금 등을 청구한다는 대일 청구 요강과 협상 당시 오간 대화가 담긴 의사록을 공개한 것으로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재차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반인륜적 불법 행위에 따른 보상 문제에 대해선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国際法違反の状態の是正を組む具体的な措置を早急に講じるように強く求める立場に変わりありません. 일본 내부에선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를 우려하는 일본인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주장하는 일본 지식인들의 서명 운동에도 현재까지 3,200여 명이 동참의 뜻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한일 갈등의 중재 역할을 기대했던 미국은 관심이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년에 6조 원씩 내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 1조 원 안팎을 부담해 왔는데요. 대한민국의 외교가 말 그대로 사방이 지뢰 밭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지난주 우리 외교안보수장과 잇따라 회동을 가진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한일 갈등 국면에서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내민 건 방위비 청구서였습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양국 간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액수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앞서 여러 채널을 통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6조 원가량을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조 389억 원의 방위비를 국방비 증가율을 감안해 9% 안팎 증액하고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지불하지 않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추가한 겁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총액은 50억 달러에 이릅니다. But South Korea is costing us $5 billion a year, and they were paying about $500 million for $5 billion worth of protection. 올해 협상에선 협상 유효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면서 금액 인상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곧 재개될 내년도 협상에선 대응할 카드가 많지 않아 분담금이 큰 폭으로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이렇듯 여러 가지 국가 위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반납했죠. 그러면서 행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정당들도 업무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책을 논의하는 당회의에 참석했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 현안을 보고했습니다. 서울과 세종을 연결한 화상 국무회의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여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휴가를 떠났어야 할 정치인과 장관들이지만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휴가를 반납한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가족과의 거제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직원들은 다 휴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취했고 긴급한 일들은 해야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중국과 러시아 방문 계획을 취소했고 정의당은 의원 전원이 휴가를 반납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상무위원과 의원단 전원이 휴가를 취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취소가 이 같은 줄줄이 휴가 취소를 촉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휴가를 즐기는 모습은 정관계 인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장면인 듯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다음은 채널A가 집중 보도한 빅뱅 멤버 강대성 씨의 서울 강남 건물 관련 소식입니다. 대성 씨가 건물을 구입하기 전 유흥업소 측과 작성한 계약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업주들은 이 계약서가 바로 대성 씨가 유흥업소 불법 운영을 알았다는 증거이고 자신이 빠져나갈 안전장치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내용은 이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건물 매입 당시 강대성 씨의 요구로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불법 행위를 하거나 일반 음식점의 용도로 업소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유흥주점 측은 대성 씨가 이미 업소의 불법 운영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추후 문제가 드러날 경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 조항을 넣었다는 겁니다. 사실 확인되면 내보내겠다. 계약서를 썼죠. 애초에 왔을 때부터 이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성 씨가 위에 두 조항을 특별히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성 건물을 조사 중인 강남구청은 유흥업소 중과세 명목으로 최대 1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성 씨가 지난해 이 건물 몫으로 낸 재산세는 8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과뿐만이 아니고 안과라든가 건축과 이런 관계대과 전부 다 협동으로 나가서 조치할 겁니다. 구청은 대성 씨가 유흥주점 운영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경찰도 대성 씨의 유흥업소 건물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대성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뱅 멤버인 대성 씨가 소유한 건물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수사 의지를 밝힌 민감용 경찰청장. 경찰은 건물에서 일어난 성매매 등 각종 불법 영업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모두 12명인 전담팀은 수사 6명과 풍속 3명, 마약 3명으로 구성됐고 강남경찰서의 경제 1과장이 팀장을 맡았습니다. 수사 6명은 대성 씨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소들의 불법 영업을 살펴보고 풍속 3명과 마약 3명은 각각 성매매 알선 의혹과 마약 의혹 등을 수사합니다. 혐의점이 포착되면 대성 씨의 탈세 의혹도 파헤칠 예정입니다. 특히 경찰이 주목하는 것은 대성 씨가 불법 영업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점입니다. 이게 대성이 측에서 모르쇠로 지금 나가는 게 저희 측에서는 진짜 어이가 없거든요. 경찰은 조만간 군복무 중인 대성 씨를 불러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앞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 전담팀 인원을 늘려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빅뱅의 또 다른 멤버 승리 씨는 아우리라멘 점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90% 줄었다며 승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매장 내부는 텅 비었고 테이블 위엔 주문서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자영업의 꿈을 품고 라멘집을 연 점주는 이제 폐업을 고민합니다. 손님 거의 없고 그 사건 일어나고 거의 한 달 만에 반토막 나고 그 반토막 또 반토막 나고. 가맹 계약 당시 대표이사였던 승리 씨가 버닝썬 사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이 매장의 매출은 9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번 달 벌어들인 돈 가운데 임대료와 인건비, 식자재 비용과 함께 공과금까지 냈더니 수백만 원 적자입니다. 승리 씨와 그의 친인척은 사업에서 손을 뗐지만 고객들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아직도 안 먹는다? 이건 엄청나게 듭니다. 분명히 이미지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거니까. 전국에 있는 가맹점 40여 곳 가운데 15곳 점주들이 승리 씨와 본사를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본인이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비싼 로열티를 주고 이 라면집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연재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 본사 측은 점주들에게 가맹비를 돌려줬고 승리 씨 개인 문제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승리 씨도 버닝썬 사태 뒤 한 번도 점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는 3년 전 경찰 관계자들을 집에 초대해 접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씨가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시점이라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의심됩니다.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2016년 6월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 박유천 씨.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고요. 경찰 조사 성실히 받고 잘 나오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었다고 보고 한 달 뒤 성매매와 사기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올 들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박 씨. 지난 2016년 매니저가 소개한 경찰 관계자를 집으로 초대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녁과 함께 술로 접대했다는 겁니다. 다만 누구를 언제 초대했는지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가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시기와 겹치는 만큼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됩니다. 당시 박 씨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전담하던 수사팀은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포함해 모두 12명.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아직 접대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수사팀만이 아니라 고위 간부들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제주도에서 8살 아이가 파도에 400m 멀리 떠내려갔다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구명조끼의 역할이 컸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확보하였으며 지금 레스큐 튜브 이용. 커다란 튜브가 떠 있고 옆에는 해경 구조대원이 남자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파도에 떠밀려 표류 중이던 8살 이모군을 구조하는 모습입니다. 이군은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해변에서 400m 떨어진 깊은 바다까지 떠내려갔습니다. 이군을 살린 건 구명조끼였습니다. 튜브가 뒤집히는 상황에도 구명조끼를 입은 덕분에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은 겁니다. 수영을 못하더라도 물에 뜰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체온 유지 기능이 있어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바다와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구명조끼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못 착용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명조끼 밑에 달린 생명줄을 자신의 몸에 맞춰 고정시키는 게 필수입니다. 구명조끼가 머리 위로 올라오게 됨으로써 목이 숨 쉴 수 있는 호흡 기관들이 물속에 잠겨서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고유정 체포 영상을 유출한 박기남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 논란 전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수사 책임자가 더 이상 아니었을 때도 수사 자료를 유출한 것인데 개인 SNS를 통해 추가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고유정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박기남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은 수사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피사실 공표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론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하지만 특정 언론에 고유정 체포 영상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하루때도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그런 적 없는데. 그런데 이번엔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해당 영상을 친분이 있는 기자에게 SNS 메신저로 추가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장 재직 당시 특정 언론에 영상을 제공한 데 이어 제주지방경찰청 정보와 장비 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2차례에 걸쳐 영상을 유출한 겁니다. 경찰은 박 전 서장이 공보 책임자나 관 서장만 언론 대응이 가능하다는 경찰청 훈령을 전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과에서 사실 확인하면 민감용 경찰청장이 직접 영상 제공에 위법성이 드러나면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경찰은 경찰청 차원의 정식 감찰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서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충격적인 동물 학대를 신고해도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대낮에 잔인하게 개를 도축해 민원이 빗발친 동네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홍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남성이 먹이를 먹고 있는 개를 몽둥이로 내려칩니다. 개가 쓰러진 뒤에도 몽둥이질은 계속됩니다. 축 늘어진 개를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식용을 위해 개를 도살하는 모습입니다. 개 농장은 50여 가구가 사는 마을과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농장 주인은 백주 대낮에 개를 도살해 왔는데요.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몸이 떨릴 정도로 이 소리가 울립니다. 개들이 합창하듯이. 신고를 받은 경찰과 통영시는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산법상 개는 식용 사육이 가능한 가축이지만 가축의 도살과 처리 과정을 규정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개를 어떤 방식으로 도살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국회에 무분별한 개 도축을 금지하자는 법안들이 상정돼 있지만 발이 묶여 있습니다. 민간이라든지 지자체의 그런 노력들이 너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법기관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머리에 사냥용 화살촉이 박힌 길고양이가 발견됐습니다. 현재 고양이는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데 경찰은 화살을 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방송한 남성을 시청자들이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한 다음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서 더 논란이 커졌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려견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고 심지어 침대에 내동댕이 칩니다.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고스란히 생방송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6분 만에 해당 유튜버의 거주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무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애를 또 때렸다고 그냥 화를 걸고 있어. 내 강아지 내가 때려서 키우려고 잘못한 거예요? 내 주관이에요.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학대를 하고 있었다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려견의 몸에 상처가 없었고 학대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게는 주인과 반려견을 떼어놓을 권한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뒤늦게 주인과 반려견을 분리한 사람은 관할구청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학대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있어요. 그쪽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동물 학대 혐의로 해당 유튜버를 처벌할 수 있는지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곧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큰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 그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에 쓴 글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에 참여한 폴리페서는 교수직을 사퇴한 게 마땅하다는 글이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교수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건 조 전 수석의 과거 기고문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교수 출신 정치인 폴리페스에게 사직을 촉구한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하려면 결단하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정치 쪽으로 가시니까 하나를 좀 딱 선택하고 하는 게 본인이 했던 말도 지킬 수 있고. 조 수석의 제자들은 휴직 상태인 조 전 수석이 계속 자리를 비우면 그 피해는 학생 몫이라고 말합니다. 수업하시는 분들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정원이 150명인데 100명밖에 안 열리고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국 교수님이 학교를 너무 오래 비우시는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벌써 2년 2개월을 비웠는데 법무부 장관을 하면 최소 1년은 더 비우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2년째 휴직 중입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스스로 퇴직하지 않는 이상 휴직 상태인 교원을 대신해 추가로 교수를 뽑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평창 올림픽 때 현성월이 남쪽으로 내려왔죠. 그때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불태우는 화형식을 한 혐의입니다. 조 대표는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은 지난해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과 함께 박람했습니다. 강릉에서 공연장 점검을 마치고 서울역에 도착했을 무렵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박람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한 체제에 선동하는 평창올림픽, 평양올림픽이 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에 태우는 환영식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김 위원장의 사진을 밟으며 문재인 대통령 퇴진 구호도 외쳤습니다. 조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미신고 집회로 판단하고 조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인공기 등에 불을 붙인 행위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이 바로 진화했기 때문에 집회 질서에 문제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조 대표는 즉각 국회의원 탄압이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광화문 광장 천막 철거 때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헝가리 다뉴브강 침몰 사고가 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한국인 33명이 탄 유람선을 들이받은 큰 선박의 선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많았죠. 그가 다시 체포됐습니다. 처음에는 사고를 낸 혐의였는데 이번에는 사고 후에 구조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 한국인 33명 가운데 7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인원은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람선을 뒤에서 들이받았던 바이킹 시기노의 선장은 구속 12일 만에 보석금 6,200만 원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헝가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보석 결정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유리선장의 도주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고 유리선장의 모국인 우크라이나와 범죄인 인도 조약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에 검찰은 유리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헝가리 경찰도 유리선장이 사고 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뒤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달 가까이 실종자 수색을 벌였던 소방청 국제구조대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갯벌과 숲이 우거진 상태였고 수색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 1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계속 벌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흑인 의원에게 사흘째 막말을 쏟아냈고 흑인 민권 운동가인 목사까지 정조준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유색 여성 의원들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번엔 흑인 의원을 향해 연일 막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민자 정책 등에 반대하는 민주당 중진 커밍스 하원 의원을 겨냥해 커밍스 지도 아래 있는 볼티모어는 최악의 범죄 통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똑같은 늙은 황소의 말을 듣는 게 지겹다고 글을 올린 겁니다. 또 자신을 비판하는 흑인 민권운동가 알 샤프턴 목사에 대해선 백인과 경찰을 싫어한다고 발언했습니다. He's like a child. Somebody says something, he reacts. But he has a particular venom for blacks and people of color. 민주당은 인종차별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what Donald Trump has done over the past couple of days is despicable.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재선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층과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친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추가 취재 내용입니다. 이 클럽 업주들은 또 다른 업소를 운영했는데 이곳 역시 불법으로 증개축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클럽에서 100m 남짓 떨어진 또 다른 업소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곳에서도 불법 증개축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클럽 업주들이 운영하는 또 다른 업소인데요. 어제 구청이 긴급 점검을 벌인 결과 이곳에서도 불법 증개축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허가 없이 확장한 발코니 공간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한 겁니다. 내부 확인된 거 있어요. 불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거부터 처벌해야 되겠죠. 수사기가 인지한 사건이. 경찰은 사고가 난 클럽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었던 건 지난 2016년 광주 서구의회가 만든 조례 덕분인데 계좌 추적을 통해 해당 클럽 업주와 담당 공무원, 당시 구의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 살피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붕괴 사고가 난 클럽의 복층 구조물을 무자격자가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구청은 클럽 불법 증개축에 대한 일제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죠, 이제. 업주가 문을 안 열어서.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디즈니가 장악한 국내 극장가에 한국 영화 대작들이 내일 동시에 도전장을 내놓습니다. 더위를 물리칠 악령과 재난이 주제입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난 신 안 믿어요. 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신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악령을 쫓는 엑소시즘을 소재로 한 영화 사자는 충무로의 유망주 박서준과 국민 배우 안성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공포와 액션이 뒤섞인 이 영화에선 CG와 분장으로 구현한 악령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MMA 격투기 선수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좀 타격 위주의 액션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들 옥상으로 올라가요! 가스 재난이라는 소재로 산악동아리 선후배의 탈출기를 그린 영화 엑시트입니다. 조정석, 임윤아가 주연을 맡아 때론 코믹한 연기로 재난 영화를 유쾌하게 그렸다는 평가입니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가스 재난도 굉장히 저한테는 새롭게 와닿았고 그 재난에서 어떻게 탈출해 나가며 어떻게 이겨내는가. 두 작품 모두 100억 원이 넘는 제작비로 손익분기점은 350만 명. 예매율은 각각 22%로 1, 2위를 달리며 디즈니 영화 라이온킹과 알라딘을 2배 이상 앞지르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스릴러와 재난 액션 장르로 젊은 층을 공략한 한국 영화가 디즈니에 뺏긴 여름 극장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지난 4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기억하실 겁니다. 화재 당시 녹아내린 납 오염이 파리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납 중독은 신경계통과 뇌 이상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허용 기준치의 60배가 넘는 납 오염이 발견됐다는 주장도 나와 복구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김윤종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 주변. C'est pur, mais par précaution, on met des combinaisons, gants. 허용치를 추구하는 납성분이 검출돼 납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 조사에서 기준치의 67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된 겁니다. 노트르담 성당에서 400m 떨어진 이곳 분수대에서도 미세 납가루가 발견됐습니다. 프랑스 환경단체들은 페루에 있는 납광산 일대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환경단체는 첨탑과 구조물에 쓰인 400톤의 납이 녹아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Les touristes continuent à venir par milliers, s'agglutiner autour de la cathédrale et dans le quartier sans recevoir d'informations. Nulle part le mot plomb n'est affiché. 주변 상인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Beaucoup de gens ont peur pour eux, pour leurs enfants, mais néanmoins, je pense que il y a un suivi médical, n'est-ce pas, et depuis des fois qu'on n'a pas encore les résultats. 실제 중금속인 납에 계속 노출되면 근육마비나 정신장애 등을 겪게 됩니다. I don't know anything about no lead poisoning. I just know that the church was on fire and burned down and that was it.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관계당국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납 오염을 우려해 지난 26일부터 복구 공사를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다음 달 초와 말 두 차례 슈퍼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이 높게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달 31일에는 최근 10년 만에 해수면이 가장 높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의 반중국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에게 미국이 최루탄 장비를 팔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홍콩 우산혁명 주역인 조슈아 윙이 자신의 SNS에 미국산 최루탄과 고무탄 사진을 올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홍콩 경찰이 주로 미국산 진압 장비를 쓰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은 현재 비구름대가 지나가면서 습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오늘 밤까지 중부 곳곳에 소나기를, 내일은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 요란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최고 80mm,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 남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보돼 있고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 곳곳에도 내일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중북부 지역은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충청과 남부 지역은 푹푹 찌는 폭염이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구가 25도로 출발하면서 오늘 밤 사이에도 많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9도에 머물고 대전 33도, 대구는 35도 등으로 충청과 남부 지역은 무덥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에는 중북부 지역도 다시 폭염이 고개를 들겠고요. 다음 주에도 무더위는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 한일 갈등에서는 청와대와 집권 민주당이 더 강경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가 더 큰 통상의 공식과는 반대로 간 것이죠. 그런데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년 도쿄올림픽에 민주당이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강경파의 도쿄올림픽 보이콧 기류를 자제시키는 것이고 선을 넘지 않겠다는 뜻을 우리 국민과 일본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말해야 할 정도로 지금은 거대한 것이 소리 없이 몰려오는 폭풍 전야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